나이가 들수록 인생 곡선에 더 이상 굴곡도 없고 그저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간관계는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진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막막해진다. 특히 50대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락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에는 상투적이라고 여겼던 동서양 고전들의 인생론과 삶의 철학에 관심이 생기고 공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나만의 삶의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 이후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시작될 때 오륜서는 귀중한 삶에 대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오륜서는 손자병법,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함께 3대 병법서로 인정받고 있다. 오륜서는 17세기 중반 60명의 무사들과의 결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년에 겪은 경험을 집약하여 집필하였다. 오륜서는 단순하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술책을 담은 책이 아니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철학을 가득 담아내었다. 무사시는 그림과 서예로 일정 경지에 도달했으며 불교와 노자 사상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오륜서의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궁극적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을 담고 있다. 50에 읽는 오륜서에서 전하는 7가지 삶의 조언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인생관을 바로 세워보자. 첫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오륜서에서 말하는 오륜은 땅과 물, 그리고 불과 바람과 하늘, 이렇게 5개의 관점을 말한다. 먼저 땅은 기초를 말한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검도에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화려한 기술로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고 지루한 시간이다.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교만한 마음에 충분히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실전에 나선 무사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고 작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얕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초를 다져야 한다. 기초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수련을 쌓은 사람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 물은 유연성을 말한다. 기본기를 잘 쌓았더라도 유연성이 없다면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된다. 물은 용기 모양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이었다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삶에 대한 마음과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치 물과 같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삶의 풍파가 부는데 유연하지 못하고 꼿꼿한 나무는 부러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물은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부딪히는 면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유연하게 흐를 수 있다. 불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인생이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작아지는 변화무쌍한 불과 매우 흡사하다. 불과 같이 변화무쌍한 인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이 필요하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내가 평정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삶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인생의 미세한 변화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기르고 평정심을 바탕으로 소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다. 바람은 흐름이요 방향이다. 세상에는 커다란 흐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큰 흐름에 휩쓸려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고 있다. 인간이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나도 억지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무한하다.
하늘은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바깥과 안쪽에 구분이 없다. 그리고 하늘은 그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그저 저 높은 곳에 고고하게 존재할 뿐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의 한계를 단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다채로운 가능성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5개의 자연의 요소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보자. 둘째,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삶의 본질에 집중한다. 오륜서에 등장하는 글귀이다. 다양한 기교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비유컨대 꽃만 있을 뿐 열매가 없는 형국이다. 무사시는 전국시대 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기에 태어나 활동했다. 전쟁이 일상이던 혼란기에 가문과 그의 운명도 격변했고 무술과 병법은 생존과 출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 이 시대가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자 검술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검술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같은 형태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오륜서에서는 비록 시대적 여건은 변했지만 검술 본연의 자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검술이란 멋진 동작과 기합소리라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공격으로 적시의 상대를 제압하는 충실한 열매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회에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간의 인기를 얻겠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선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는 부류들이다.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식 투자에 광풍이 불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막연한 전망과 근거 없는 희망으로 버무려진 재테크 이론들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소중한 돈을 잃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잔뜩 포장한 채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들이 잔뜩 있다. 소위 전문가라고 사칭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언변에 순박한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온라인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겠다고 고액의 강의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의를 개설한 사람은 월 수입이 수천만 원 이상이라고 자랑하면서 강의료를 챙긴다.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불안감을 조장해서 금전을 노리는 일들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누군가가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본다. 오륜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강조했다. 눈에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다. 육체의 눈으로 사물의 외양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한다. 무사는 육체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다. 무사의 결투에서는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다음으로 몸이 따라간다. 따라서 무사는 상대방의 육체적 동작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읽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검도 수련에서는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벤다 라는 말을 강조한다. 몸은 도구이고 본질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져서 고단자가 될수록 마음에서 승부가 갈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속으로 깔려있는 본질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도 본질을 이해해야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법이다. 결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파악해 허를 찌르는 것이다. 행동은 표면이고 마음이 본질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판단을 그르치며 결국 패배에 이른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은 검술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삶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눈으로 보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으로 본다. 눈에 보이는 표면이 아니라 내재된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이 중요해진다. 살아온 시간과 축적된 경험으로 숙성된 50이라는 나이는 인생,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본질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넷째, 자연스럽고 느긋하게 삶을 살아낼 줄 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속도가 중요하다. 많은 유파가 발을 빠르게 움직이라고 가르치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싸움을 할 때는 평소에 길을 걷듯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군사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적군의 허점이 보이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되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해 올 때는 오히려 느긋하게 대응해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익숙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해 보이지만 일 처리는 신속하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요란하고 번잡스럽다는 것 자체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방식의 속도가 있다. 1분, 1시간, 1년 등 물리적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하루살이, 개, 거북이, 사람이 수용하는 상대적 속도는 다르다. 하루살이의 일생이 사람에게는 순간이고 개의 일생이 거북이의 인생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사람에게도 각자의 특성과 영역에 따라 속도감이 다르다. 같은 20대라도 운동선수에게는 전성기지만 학자에겐 성장기다. 또한 운동선수도 전성기를 맞는 기간이 종목, 포지션, 컨디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국 삶에서도 각자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빨리 달리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완급 조절의 지혜를 깨닫는다. 핵심은 방향과 타이밍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면 실패하지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실패한다. 무지한 초보 뱃사공은 무작정 열심히 노를 젓는 반면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뱃사공은 밀물과 썰물의 지식을 기반으로 물이 들어온 타이밍에 노를 저어 적은 힘으로도 배가 적절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멀리 내다보고 변화를 읽어내며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속도의 유지가 중요하다. 다섯째, 폭풍우가 위대한 뱃사공을 만들었다. 잔잔한 호수는 평범한 선장은 만들 수 있어도 대양을 건너는 커다란 배의 위대한 선장은 만들지 못한다.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은 위기를 이겨내고 나서야 비로소 탄생한다. 위대한 검객으로 평가받는 무사시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무사시는 승부사의 삶을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동행하는 배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진로의 방해를 받아도 노를 저어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삶에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듯 위기 자체를 회피하긴 어렵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위기에 맞서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를 맞아 더욱 강해지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불행을 안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위기 극복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기는 저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오지만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바꿔볼 수 있다. 삶의 위기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다양한 문제가 찾아오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돌파하는 자세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어느새 나는 성장한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도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삶을 항해하다 보면 어김없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내 삶은 어느새 한결 더 나아지고 있을 것이다. 여섯째, 매일의 삶을 꾸준히 살아낸다. 오륜서는 꾸준하게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것을 강조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언제나 느긋하게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라. 오륜서에서는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꾸준히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겨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내는 수련이 바로 무사의 길이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나를 이겨내는 위대한 인내심이 있다. 성취감을 가득 느끼는 순간을 위해 수천 일, 수만 일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매일의 삶이 쌓여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젊은 시절에 인생은 마치 단거리 경주와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의 삶은 마라톤으로 변한다. 20대와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삶을 질주해 나갔다면 40대가 넘어서면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그리고 얼핏 보면 느려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경험들과 노력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해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 일곱째, 기초를 다지고 노력하고 축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법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기대한 결과를 단숨에 얻는 비밀스러운 방법은 영역을 막론하고 관심을 끌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 비법들은 항상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실체는 없었다. 일본 전국시대 말기인 17세기 무사시의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소위 전승되는 비법이 있었다. 현재의 신비주의 마케팅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무사시는 비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실전에서 얻은 경험에 기반하여 칼싸움의 기본을 분명히 정리했고 이를 뛰어넘는 비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창시절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하면 자신의 재능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받는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공부가 어려운 학생 입장에서는 왕도와 비법에 관심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도와 같은 지름길, 효과적인 학습법을 표방하는 참고서는 많았지만 실체는 언제나 불분명했다. 공부라는 것은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노력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 타고난 재능으로 잠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세월이 흘러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 라고 말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고 말했다. 비법은 실체가 없고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삶에도 편법이 있고 정도가 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법이나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동원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도 길게 보고 멀리 가려면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오륜서의 마지막 대목의 백조의 노래는 후학들이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여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길 기원하며 마무리된다. 하늘의 경지에는 지혜와 진리가 있다. 그곳에는 선은 있으되 악은 없다.
부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부지런히 연마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말한다. 검술에는 끝이 없다. 그저 매일 정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완벽하게 올바른 검술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해도 끝이 없다. 하나 고치면 또 하나 고칠 것이 나오고 기본을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무너지고 또 일으켜 세우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만큼 나의 삶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다. 오륜서를 벗삼아서 매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 후반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곡선에 더 이상 굴곡도 없고 그저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검진 결과가 두려워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인간관계는 점점 더 지키기 어려워진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막막해진다. 특히 50대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락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젊은 시절에는 상투적이라고 여겼던 동서양 고전들의 인생론과 삶의 철학에 관심이 생기고 공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나만의 삶의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50대 이후이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시작될 때 오륜서는 귀중한 삶에 대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오륜서는 손자병법,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함께 3대 병법서로 인정받고 있다. 오륜서는 17세기 중반 60명의 무사들과의 결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년에 겪은 경험을 집약하여 집필하였다. 오륜서는 단순하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술책을 담은 책이 아니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철학을 가득 담아내었다. 무사시는 그림과 서예로 일정 경지에 도달했으며 불교와 노자 사상을 깊이 이해한 철학자이기도 했다. 오륜서의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궁극적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을 담고 있다. 50에 읽는 오륜서에서 전하는 7가지 삶의 조언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인생관을 바로 세워보자. 첫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 오륜서에서 말하는 오륜은 땅과 물, 그리고 불과 바람과 하늘, 이렇게 5개의 관점을 말한다. 먼저 땅은 기초를 말한다.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검도에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화려한 기술로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다.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은 인내가 필요하고 지루한 시간이다.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교만한 마음에 충분히 기초를 다지지 못하면 실전에 나선 무사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고 작은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얕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초를 다져야 한다. 기초의 중요성을 깨닫고 열심히 수련을 쌓은 사람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다. 물은 유연성을 말한다. 기본기를 잘 쌓았더라도 유연성이 없다면 금방 한계를 느끼게 된다. 물은 용기 모양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네모가 되었다가 동그라미가 되기도 하고 작은 물방울이었다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바다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삶에 대한 마음과 태도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물처럼 유연해야 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마치 물과 같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삶의 풍파가 부는데 유연하지 못하고 꼿꼿한 나무는 부러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물은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부딪히는 면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유연하게 흐를 수 있다. 불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인생이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작아지는 변화무쌍한 불과 매우 흡사하다. 불과 같이 변화무쌍한 인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이 필요하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내가 평정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삶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인생의 미세한 변화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을 기르고 평정심을 바탕으로 소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함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다. 바람은 흐름이요 방향이다. 세상에는 커다란 흐름이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큰 흐름에 휩쓸려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고 있다. 인간이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듯이 나도 억지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그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무한한 가능성을 말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무한하다. 하늘은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고 바깥과 안쪽에 구분이 없다. 그리고 하늘은 그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다. 그저 저 높은 곳에 고고하게 존재할 뿐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의 한계를 단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다채로운 가능성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5개의 자연의 요소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보자. 둘째,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삶의 본질에 집중한다. 오륜서에 등장하는 글귀이다. 다양한 기교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비유컨대 꽃만 있을 뿐 열매가 없는 형국이다. 무사시는 전국시대 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기에 태어나 활동했다. 전쟁이 일상이던 혼란기에 가문과 그의 운명도 격변했고 무술과 병법은 생존과 출세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다. 이 시대가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자 검술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검술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같은 형태로 변질되었다. 하지만 오륜서에서는 비록 시대적 여건은 변했지만 검술 본연의 자세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검술이란 멋진 동작과 기합소리라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공격으로 적시의 상대를 제압하는 충실한 열매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회에도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간의 인기를 얻겠지만 정작 실제 상황에선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는 부류들이다.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에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식 투자에 광풍이 불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막연한 전망과 근거 없는 희망으로 버무려진 재테크 이론들이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소중한 돈을 잃었다. 세상에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잔뜩 포장한 채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들이 잔뜩 있다. 소위 전문가라고 사칭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언변에 순박한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온라인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을 알려주겠다고 고액의 강의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의를 개설한 사람은 월 수입이 수천만 원 이상이라고 자랑하면서 강의료를 챙긴다.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불안감을 조장해서 금전을 노리는 일들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누군가가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본다. 오륜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강조했다. 눈에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이 있다. 육체의 눈으로 사물의 외양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한다. 무사는 육체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다. 무사의 결투에서는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다음으로 몸이 따라간다. 따라서 무사는
상대방의 육체적 동작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읽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검도 수련에서는 몸으로 닦고 마음으로 벤다 라는 말을 강조한다. 몸은 도구이고 본질은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고 연륜이 깊어져서 고단자가 될수록 마음에서 승부가 갈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속으로 깔려있는 본질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도 본질을 이해해야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법이다. 결투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파악해 허를 찌르는 것이다. 행동은 표면이고 마음이 본질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판단을 그르치며 결국 패배에 이른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말은 검술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삶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눈으로 보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으로 본다. 눈에 보이는 표면이 아니라 내재된 이면을 꿰뚫는 통찰력이 중요해진다. 살아온 시간과 축적된 경험으로 숙성된 50이라는 나이는 인생,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나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본질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넷째, 자연스럽고 느긋하게 삶을 살아낼 줄 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속도가 중요하다. 많은 유파가 발을 빠르게 움직이라고 가르치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싸움을 할 때는 평소에 길을 걷듯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군사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적군의 허점이 보이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되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해 올 때는 오히려 느긋하게 대응해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익숙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해 보이지만 일 처리는 신속하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고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요란하고 번잡스럽다는 것 자체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속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은 나름대로 존재하는 방식의 속도가 있다. 1분, 1시간, 1년 등 물리적 시간의 흐름은 동일하지만 하루살이, 개, 거북이, 사람이 수용하는 상대적 속도는 다르다. 하루살이의 일생이 사람에게는 순간이고 개의 일생이 거북이의 인생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사람에게도 각자의 특성과 영역에 따라 속도감이 다르다. 같은 20대라도 운동선수에게는 전성기지만 학자에겐 성장기다. 또한 운동선수도 전성기를 맞는 기간이 종목, 포지션, 컨디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결국 삶에서도 각자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빨리 달리려 하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완급 조절의 지혜를 깨닫는다. 핵심은 방향과 타이밍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면 실패하지만 지나치게 앞서 나가도 실패한다. 무지한 초보 뱃사공은 무작정 열심히 노를 젓는 반면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뱃사공은 밀물과 썰물의 지식을 기반으로 물이 들어온 타이밍에 노를 저어 적은 힘으로도 배가 적절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멀리 내다보고 변화를 읽어내며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속도의 유지가 중요하다. 다섯째, 폭풍우가 위대한 뱃사공을 만들었다. 잔잔한 호수는 평범한 선장은 만들 수 있어도 대양을 건너는 커다란 배의 위대한 선장은 만들지 못한다.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과정은 위기를 이겨내고 나서야 비로소 탄생한다. 위대한 검객으로 평가받는 무사시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무사시는 승부사의 삶을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동행하는 배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진로의 방해를 받아도
노를 저어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삶에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듯 위기 자체를 회피하긴 어렵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위기에 맞서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를 맞아 더욱 강해지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불행을 안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위기 극복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기는 저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오지만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바꿔볼 수 있다. 삶의 위기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다양한 문제가 찾아오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돌파하는 자세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어느새 나는 성장한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도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삶을 항해하다 보면 어김없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내 삶은 어느새 한결 더 나아지고 있을 것이다. 여섯째, 매일의 삶을 꾸준히 살아낸다. 오륜서는 꾸준하게 매일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것을 강조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선조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언제나 느긋하게 정진하는 자세를 가져라. 오륜서에서는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꾸준히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겨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내는 수련이 바로 무사의 길이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나를 이겨내는 위대한 인내심이 있다. 성취감을 가득 느끼는 순간을 위해 수천 일, 수만 일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기 마련이다. 결국 매일의 삶이 쌓여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젊은 시절에 인생은 마치 단거리 경주와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의 삶은 마라톤으로 변한다. 20대와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삶을 질주해 나갔다면 40대가 넘어서면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그리고 얼핏 보면 느려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경험들과 노력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해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한다. 일곱째, 기초를 다지고 노력하고 축적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법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기대한 결과를 단숨에 얻는 비밀스러운 방법은 영역을 막론하고 관심을 끌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 비법들은 항상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실체는 없었다. 일본 전국시대 말기인 17세기 무사시의 시대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소위 전승되는 비법이 있었다. 현재의 신비주의 마케팅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무사시는 비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실전에서 얻은 경험에 기반하여 칼싸움의 기본을 분명히 정리했고 이를 뛰어넘는 비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학창시절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자주 접하곤 한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예습과 복습을 충실히 하면 자신의 재능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받는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공부가 어려운 학생 입장에서는 왕도와 비법에 관심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왕도와 같은 지름길, 효과적인 학습법을 표방하는 참고서는 많았지만 실체는 언제나 불분명했다. 공부라는 것은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노력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젊은 시절 타고난 재능으로 잠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세월이 흘러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천재는 있어도 젊은 대가는 없다 라고 말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라고 말했다. 비법은 실체가 없고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삶에도 편법이 있고 정도가 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법이나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동원하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도 길게 보고 멀리 가려면 정도를 걷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덕목이다. 오륜서의 마지막 대목의 백조의 노래는 후학들이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여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길 기원하며 마무리된다. 하늘의 경지에는 지혜와 진리가 있다. 그곳에는 선은 있으되 악은 없다. 부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부지런히 연마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경지에 도달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말한다. 검술에는 끝이 없다. 그저 매일 정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완벽하게 올바른 검술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해도 끝이 없다. 하나 고치면 또 하나 고칠 것이 나오고 기본을 어느 정도 알겠다 싶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무너지고 또 일으켜 세우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만큼 나의 삶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다. 오륜서를 벗삼아서 매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 후반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